아니 여러분, 오늘은 이제 뭐 절대부등식에 뭐 이제 여러분이 이제 막 보면은 산술평균, 뭐 기하평균, 조합평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공부를 할 텐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수능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뭐 하는 거니? 여러분들의 꼬리를 무는 꼴이야. 진짜 꼴이야, 꼴이. 그러니까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여기 문제뿐만 아니라 굉장히 경험치를 많이 다시게 되는 부분이야. 여기는 책에 있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들으면 내용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커질까? 지금은 아닐까 아마. 그러니까 꼭 정리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리겠어. 여러분들 산술평균이라는 게 뭐니? 산술은 여러분들 학교에서 구하는 뭐니? 평균과 똑같은 거야. 세 과목 시험 봤을 때 그냥 산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기본적인 평균이다. 그래서 이런 평균들을 뭐라니? 산술평균이라고 해줘. 그럼 기하평균은 뭡니까? 우선은 뭐 조화라든지 뭐 2차 맥평균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여러분들 차치를 하고 우선은 산술 기하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설명해 줄게. 기하평균, 기하는 뭐야? 도형이야, 도형.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 변수가 두 개 있어. 너들 도형이면은 또는 여러분들 학교에서 시험장도 물론 0점 맞는 학생은 없겠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문자들은 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에 관련된 거는 모든 문자가 먼저 무슨 수? 0 이상의 수. 만약에 두 개가 있어. 두 개가 있으면은 이 두 개는 여러분들이 국어, 영어 시험 봤어. 그 두 개의 평균과 구하라면 어떻게 구해? 그래 2분의 a 플러스 b잖아. 똑같은 내용이야. 그럼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산술평균. 아까 여러분들이 조금 미안. 그래. 그래도 한글로 써줘야지. 여러분들이 산술평균을 구해보면 AB의 산술평균은 어떻게 되니? 물론 A도 얼마 이상, 0 이상, B도 얼마 이상, 0 이상이라고 여러분 이건 꼭 알고 있어야 돼. 저기에서 여러분들 적용되는 거니까. 물론 운수인 거는 나중에 또 여러분들 설명을 해줄 거야 아마. 그러면 A가 0 이상, B가 0 이상이면 벌써 여러분들 산술평균은 우리가 구한 기하평균이네요. 그래서 2분의 여러분들 뭐라고 해주니? A 플러스 B라고 해줄 거야. 이거 벌써 여러분들 딱 가만히 될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러면 기하평균은 뭡니까? 기하는 뭐야? 도형이야, 도형. 그 도형이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AB인 A와 B 이런 직사각형이 있어. 너희들 저거 넓이 구하면 얼마 구하니? AB라고 바로 알잖아. 그런데 그 평균이란 건 뭘까? 그렇지. 이거와 같은 여러분들이 넓이를 가지는 한 길이의 평균이 얼마가 되냐. 이게 바로 뭐가 되니? 기하평균인데 물론 이거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면은 그 양의 등비중합 그래서 또 등비수열 수안에서 배울 때는 근데 여기는 기하평균이니까 기하평균에서만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럼 이거랑 AB가 될 때 여기의 값은 얼마가 될까? 그래 루트 AB라는 거 여러분들 선생님 왜 주방법에서 AB가 되니까 선배님 길이가 루트 AB라는 거 알거든. 그냥 이 대수관계를 따져보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니? 물론 이건 이제 설명을 해주겠지만 그냥 이 내용에 차단을 해서 쌤 여기 값이요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대요. 항상 이게 적용이 된대. 아이고 해보니까 처음에는 그게 아니잖아.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지식을 결과로 받아들이지만 결국에 사람들이 막 이거 계산해보니까 이 새끼가 이거보다 항상 크거나 같네. 그게 발견이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제 뭐 하는 거니? 정리를 해준 꼴이야. 물론 이거 뒤에 여러분이 이제는 조합평균이라는 건 여러분 책에서는 A 플러스 B분의 2AB로 주어져 있을 거야. 근데 그거는 A와 B를 여러분들이 A, B를 분모 분자를 나눠봐. 그래 여러분들 그게 조금 더 물론 이걸 A 더하기 B분의 2AB예요. 그거는 AB로 나눠버리면 분모가 얼마 나오니?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 나올 테고 분자가 얼마 나와? 2가 나와. 그래서 이게 산술이고 이게 기하평균이고 이게 조합평균이래. 근데 왜 이거 가지고 합니까? 벌써 여러분들 뭐야? 저건 대수관계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대수관계가 정해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걸까? 2분의 A 플러스 B에 만약에 최소값을 구하시오. 근데 곱이 정해져 있어. 그 2분의 A 플러스 B의 최소값이 뭐라는 얘기니? 루트 AB라고 그 말을 그냥 부등호 기호로 써서 뭔가 나타낸 꼴이야. 그러니까 결국 여기 문제는 무슨 문제일까? 그렇지. 너희들이 앞에서 배웠던 2차원에서 배울 때 최대 최소처럼
최대 최소의 문제를 2차 함수나 이런 거 식을 안 쓰고 이 식으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니? 표현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근데 여기서 꼭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이거 말고 유념을 할 게 하나 있어. 왜? 문제 출제하시는 분은 여러분들한테 뭐니? 안 말하겠잖아. 내가 꼭 이런 표현을 해서 그 문제를 출제할 때는 안 가르치라는 얘기야. 좋으신 분들이지만. 그러면 여기 식에서 이거 말고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알아줄 게 뭐냐면 이 앞에 그럼 선생님 이거보다 더 크거나 같은 게 뭐 있어요? 진짜 있어. 책에는 없어. 책에는 없지만 원래 교육과정 내지만 그래도 너희들 연습 문제나 이런 문제집에 보면 나올 거란 말이야. 이거보다 더 크거나 같은 게 뭐가 있냐면은 루트 안에 이 부분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여러분 이거 다시 쓰자. 그럼 산수 기하평균을 여러분들 얘기하는데 a가 0 이상이고 b가 0 이상일 때 지금 방금 말했던 루트 2분의 얼마?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 식을 조금 더 유식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몇평균이라 하고 또는 차수가 2차니까 2차 몇평균에 얘기를 해. 근데 그런 용어를 알아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항이 2개짜리에 계속 관계해서 루트 2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도 있다. 그리고 이 식값이 뭐보다 큰 것 같다. 2분의 a 플러스 b라는 산술 평균보다 크거나 같고 이 새끼가 다시 얼마?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고 이게 다시 한번 얼마? 이제 조금 내가 책임들을 써줄게. a 더하기 b분의 얼마? 2ab보다도 크거나 같다. 대신 여기까지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은 문제상에서 어떠니 한줄풀이가 가능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 그럼 아니 이거 대수관계 그럼 어떻게 따지면 돼요? 여러분들이 항상 대수관계는 앞에서 이미 배웠어. 루트가 있을 때는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을 빼주면 되잖아요. 그래요. 그럼 여기 거를 a를 하고 이걸 b를 한다면은 a 제곱에서 b 제곱을 뭐 할 때? 뺐을 때 그 값이 얼마 이상을 보면 되니? 0 이상을 보면 되겠지. 그럼 이거 제곱해준 거야. 2분의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고 뒤에 거는 4분의 a 더하기 b 제곱이잖아. 그럼 앞에 거 여러분들이 4로 통분해버리나? 그냥 기본 계산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머릿속으로 할 수 있을까? 위에가 2a 제곱 더하기 2b 제곱이야. 거기서 a 더하기 b 제곱을 뺐어. 그럼 남는 게 뭐가 남아? a 제곱 빼기 2ab 더하기 b 제곱이 남을 거란 말이야. 분모는 얼마? 3. 그러니까 4분의 뭐가 되니? a 빼기 b의 제곱식이 되네. a 빼기 b의 제곱 얼마 이상? 0 이상이라고 여러분들이 주거창틀 이미 공부를 했단 말이야. 그걸 단지 뭐 하는 거니? 그런 계산을 이제 거치지 않고 결론으로 이거까지도 여러분들이 뭐 해줘라? 알고 있어라.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얘기하면 이걸 여러분들이 그래 2차 몇 평균이라 얘기도 하는데 이 용어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쓰지 않으니까 몰라도 관계가 없어. 하지만 10 정도는 뭐 해주자? 알아주자. 그럼 선생님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떻게 중요한데요? 너희들 앞에서 이거 통분하고 걸 것도 없이 벌써 여러분들이 눈에서 보이는 게 있을 거야. 왜?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은 b의 제곱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뭐 이상이라고 배웠어? 0 이상이라고 배웠어. 왜? 여기 그러니까 물론 이거 가지고 해도 되고 아니면 이거 통분해서 해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 마음대로야. 그럼 이거는 정리하면 얼마 나오니? 아니 a 빼기 a 더하기 b에 빼기 2루트 ab가 나오네. 빼기 1루트 ab 넘겼어. 그리고 양변을 2로 나눴어. 그럼 위에씩 나와도 이 정도는 여러분 암산할 수 있지. 단 얼마일 때 등호성립? a는 뭐일 때? b일 때 등호성립.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 그럼 이거 통분해주면 돼. 그건 여러분 자기가 물론 이 시계값에서 이걸 빼도 되고 아니면은 a 더하기 b가 양수니까요. 물론 여기는 a 더하기 b의 합은 무슨 수라고 돼 있어야 되니? 양수라고 돼 있어야 되겠지. 분모에 0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식에서 앞에 식에서 뒤에 식을 뺀 거를 통분하던 아니면은 그냥 앞에 거 제곱해서 뒤에 거 제곱을 빼도 왜 루트 있으니까 그거는 꼭 방법이 여러 가지 한 가지로 정해진 건 아니야. 자유야 자유. 꼭 이렇게 풀어라니까 이렇게 푸는 그런 고정된 사고방식은 버려야 돼. 물론 조금 더 유식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 앞에는 또 뭐가 들어있니? max ab가 들어있어요. sorry max a, p 또 이 뒤에는 뭐 미니 a, b가 들어있어. 그런데 이런 것까지는 여러분들한테 해주기가 뭐예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2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뭐가 씌울까?
요트가 쉬운가까지는 뭘 이런 얘기야. 알아두면은 여러분들이 뭐하다? 편하다. 이 모든 항의 여러분들의 성립 조건은 어떤 조건이니? A와 B가 뭐 할 때? 첫 번째 것도 같을 때, 여기도 A와 B가 같을 때, 여기도 뭐 A와 B가 같을 때가 뭐하고 된다? 성립이 되는 꼴이 된다. 그리고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크면 왜? 세계에서는 풀이가 원칙을 지키는 문제가 많아.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식을 넓혀야 돼, 안 넓혀야 돼? 넓혀야 돼. 그럼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항해 3개짜리, 항해 3개짜리 증명을 그럼 어떻게 해줘요? 여러분들 어떻게 할래? 아니, 항해 3개짜리 증명이랑 항해 3개짜리는 여러분들 어떤 형태가 나올까? 그리요. 벌써 여러분들이 예측이 되는 학생이 있을 거란 말이야. 첫 번째 거는 얼마? 루트 얼마? 3분의 얼마?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야. 조금 기억을 해두셔. 그리고 뒤에 거는 그럼 여러분들 얼마가 될까? 3개의 평균이잖아. 그러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뭐로 나눌까? 3으로 나눌까? 대신 선생님 그 기하 평균은 변수가 3개 있을 때 뭐니? 조금 고급스러운 내용이 있지만 뭘까? 바로 부피야, 부피. 가로, 세로, 높이가 A, B, C인 이런 직립면체가 있어. 그럼 그 직립면체 부피가 얼마나 될까? 선생님 ABC가 됐잖아요. 잘했어. 그럼 그 ABC가 부피가 ABC가 되는 정면체 한 변의 길이는 얼마나 될까? 어이구 벌써 여러분들 생각이 들어. 아이고 그렇게 쉬운 거를 왜 질문을 하십니까? 세 제곱분의 얼마? ABC가 나올 테고 그리고 뒤에 거를 제가 방금 앞에서 이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뭘로? 그래 A, B로 나눈 식으로 알아두야만 밑에 것이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겠어. 결국 이 뒤에 있는 식으로 뭐 어떤 선생님은 뭐 A, B 더하기 B, C 더하기 C분의 뭐 3ABC다. 흐름을 이해해야 되거든. 물론 그것도 여러분들 맞는 말이야. 그러면 여긴 여러분들 얼마가 나올까? 조금 A분의 1 더하기 아까 얘기했던 대로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분의 얼마? 3이라는 이런 식이고 형태를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까지도 알아두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상위권 심한 문제를 할 때 굉장히 편하게 할 것들이 많아. 저를 믿고 한번 그건 여러분들이 따랐으면 좋겠어. 그래서 산술 기하 평균은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둘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능력자라면 여기까지도 뭐하자? 알아두자. 왜? 이거 나오면은 여러분들한테 문제에서 다 일일이 여러분들 계산해서 하는 편이 나오는데 그래도 결과까지 여러분들 알아두면 어떠니? 되게 여러분들이 그래 이거 눈에 보이는구나. 그러면 굉장히 쉬운 문제들이 되거든. 그리고 이것도 한 3개짜리도 뭐였냐? 알아두시라. 알아두면 굉장히 편하다. 특히 이 조합평균이란 시계값이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책에서는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분의 3ABC라고 하는데 이거 알아두면은 여기서도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쉽게 접근해서 딱 한 줄 풀이들이 많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공 있는 학생들이잖아.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한 밑에 것도 A, B, C가 모두 뭐 할 때 등호성립이 같을 때 등호성립이 된다. 이거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여러분들이 셰프의 학부등식으로 되게 여러분 난이도를 높일 수 있어.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은 수준을 너무 한꺼번에 올리는 거니까 지금은 안 해. 지금은 안 하고 여기까지도 여러분들이 중요한 내용이니까 알아두면 뭐하다? 편하다. 뭐 평균? 산술 피하고 조합 평균. 대신 앞에 있는 것은 뭐? 몇 평균. 그렇지? 해서 몇 평균 부등식까지 10까지 해가지고 저 정도 알아두면은 편한 게 굉장히 많을 거야. 대신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코시 슈버르츠 부등식이라는 게 있어. 실제로 저거는 여러분들이 뭐냐면 좀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실수, 혹시 슈버르츠 부등식은 실수 범위에서 다 성립하는 거거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알아둘 거는 이 두 개는 같은 사람일까? 다른 사람일까? 다른 사람이야. 코시라는 사람이 한 2개짜리, 3개짜리 이렇게 항이 이렇게 어떤 2개, 3개, 이렇게 4개나 이 정도까지는 증명을 하셨어. 그런데 이거를 n개짜리까지 증명한 사람이 누구니? 슈바르츠야. 그래서 뭐 여러분들 그렇게 깊게 또 뭐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이고 나는 저거 몰라도 되고 10만 알면 되는데 그래 맞아. 하지만 그냥 여러분들 이거는 같은 사람은 뭐다? 아니다.
아는 걸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어. 그럼 먼저 원래는 한 두 개짜리와 세 개짜리는 코시구등식을 하거든. 근데 코시시바레치를 하니까 코시시바레치를 하자. 모든 문제가 무슨 수일 때, 실수일 때, 아이고 여기는 실수, 아이고 미스테이크가 아니야, 실수야 실수. 근데 선생님 이거 산술기사한테 이거 코시시바레치를 왜 가르쳐줘요? 원래 이 두 개는 친구 관계야.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 산술기하를 가지고 그 문제가 산술기하로도 풀 수 있지만 코시시바치를 알고 있으면은 바로 뭐가 되니? 함줄풀이가 되는 거. 또는 코시시바치로 풀 수 있지만 산술기하로 풀 수 있을 때는 더 짧아지는데요. 그러니까 식을 보고 판단하는 거거든. 그러면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인 식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까 모르야 될까?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식이 여러분들이 있냐면 물론 n개짜리까지 일반화는 안 해. 그냥 2개, 3개 정도까지만 알아두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한 개짜리는, 한 2개짜리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x제곱 더하기 얼마? y제곱이 이 식값이 ax 플러스 by의 뭐보다는 크거나 같아? 제곱식보다는 크거나 같대. 어? 저게 대체 뭐야? 왜 저런 걸 내가 공부해? 저게 뭡니까? 한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이고 저거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할 거야. 근데 식의 형태는 먼저 알아두셔. 어떤 실수의 각각의 제곱의 합에다가 다른 두 실수의 제곱의 합을 다른 값의 곱은 앞에 제곱되기 최대값 ax 더하기 얼마? by 전체보다 제곱보다는 크거나 같다. 교육 과정 원래 왜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는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 문제집에도 있거든. 받아들이셔. 단, 이거는 그럼 선생님, 이건 그러면 증명은 어떻게 해요? 그냥 간단히, 여러분들 능력자니까 이거 정리하면 A제곱, X제곱 같이 없어질 거야. B제곱, Y제곱 같이 여러분들 없어질 거야. 그럼 남는 게 어떤 거 남니? 앞에 거 A제곱에 Y제곱 더하기 B제곱에 X제곱에서 여기는 각각 이거 제곱한 거 앞에서 빼니까 없어졌잖아. 그럼 얼마 남아? 2AB, XY가 나오니까 벌써 여러분들이 눈에 보여 보이잖아. 얼마? AY 마이너스 BX의 최고본 얼마 이상입니다? 0 이상입니다. 그럼 선생님 저거 등호 성립 조건은 어떻게 해야 돼요? AY는 BX잖아요. 그럼 AY가 BX인 거를 어떨 때는 헷갈릴 수 있잖아. 물론 여기 제곱되기 전에 값, 제곱되기 전에 값의 곱과 이거 제곱되기 전에 값, 제곱되기 전에 값 서로 다른 것, 순서가 서로 어긋나는 것들이 호흡이 서로가 같다라고 얘기해도 좋아.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A, B, X, Y가 만약에 0이 아니라고 했다면 어떤 사람들이 0이 안 들어있다고 했다면 이건 여러분들 뭐가 되겠니? X의 위치 이거는 서로 같으니까요. 이거 서로 같을 때를 X를 넘기고 Y를 넘겨가지고 A분의 뭐다? X는 뭐분의 뭐? B분의 Y일 때 뭐한다? 등호 성립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뭐 했는지 알아두셨으면 했다는 얘기야. 한 써줘야 되겠지. 왜? 고등학교 과정에 이렇게 써주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냐면 이 X값에 대한 A값의 B랑 Y값에 대한 B의 값의 B가 같던가 또는 A값에 대한 X값의 B가 거꾸로 얘기한 거야. B의 값에 대한 Y값의 B가 서로 뭐 할 때? 같을 때가 여러분들 뭐하다? 등호가 성립한다 라고 알아두셨으면 좋겠어. 물론 이거 한 3개짜리? 그럼 한 3개짜리 벌써 여러분들 눈에 보일 거란 말이야.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얼마? C제곱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을 곱한 값은 이거는 뒤에 거 여러분들 이제 말해보자. 어떻게 될까? 그렇지. 벌써 여러분들 말할 수 있을 거야. 딱 보니까 이거 나오는데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얼마? CZ 전체 얼마나? 제곱식이다. 그래서 이 뒤에 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써줄 수 있을 거라 보고 이것도 여러분들이 전개한 것은 전개해서 증명을 보이는 것은 앞에 거 전개 A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C제곱, Z제곱이 뒤에 거에서 없어져. 그렇지? 그럼 남는 것이 앞에 거 뭐가 남을까? 앞에 거 6개항이 남을 거야. 그리고 뒤에 거 몇 개항이 남니? 빼기 2AX, BY 빼기 2BYC, Z 빼기 2ZXCA 해가지고 그거를 앞에 있는 두 개 한 개를 묶어가지고 이것도 또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야.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뭐 여기까지는
결과로 알아두지. 물론 여기까지는 꼭 기억해두고 이것도 증명을 해달라면 해줄 수 있고 또는 n개짜리도 해줄 수 있고 산술 기하평균도 원래 n개짜리가 있어요. 근데 너무 여러분들한테 고급스럽게 해주면은 여러분들이 클레임 걸잖아.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그냥 시대의 흐름만 뭐하자? 알아두고 단 등호성립 조건 얼마? x분의 a는 y분의 뭐? b건 또 뭐? z분의 c와 뭐 할 때 같을 때 뭐가 된다?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것까지는 정리해서 뭐하자? 기억을 해두시죠. 다시 한번 산술기와 조화를 여러분들 설명해 줬는데 그 앞에 있는 여기까지도 여러분들 뭐하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자. 그리고 혹시 시그너치 부등식을 여러분들이 식을 지금 정리를 해주는데 저거는 주의할 게 있어. 이거 두 개는 따로 족밥이 아니다. 같이 놓는 형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은 저게 더 편하고 어떤 것은 이게 더 편함으로 같이 알아두고 정리를 해서 머릿속에 같이 집어넣으셔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도움이 많이 될 거야. 왜? 문제풀이 있어. 문풀에서. 그러니까 조금 더 힘을 내고 정리할 건 뭐냐? 정리를 해두시죠. 되게 중요한 부분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개념을 제가 다시 한번 증명을 해주는 꼴이 돼. 고생했어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보자.